안녕하세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18년 만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신약의 정체는 바로 아두카누맙이었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신약이죠.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했는데 바로 아두카누맙이 신약 승인을 받아버렸습니다. 6월 7일자 FDA 뉴스를 보겠습니다. 아두카누맙은 Accelerate Approval Pathway를 거쳐서 신약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를 기반으로 FDA가 의사결정을 했죠. 물론 아무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는 없었겠죠. 과학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표를 선정했을 겁니다. 당연히 클리니컬 베너핏을 잘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 엔드포인트였겠죠. 아두카누맙이 Accelerate Approval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포스트 어프로벌 트라이얼을 이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베리파이 하기 위함이죠. 무엇을? 당연히 클리니컬 베너핏이죠. 아두카누맙은 알고 보니 패스트 트랙 데시그네이션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자, FDA 어프로벌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아두카누맙이 2021년 6월 7일자로 당당하게 어프로벌을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프로벌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드디어 의미 있는 성과를 제대로 낸 것입니다. 아두카누맙이 승인을 받은 근거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리듀싱 했다는 근거입니다. 최근에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드는 것과 알츠하이머 발병과 관련이 있는가 의문도 있지만 FDA에서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물론 아까도 언급되었듯이 컨틴전트한 겁니다. Confirmatory Trial로 클리니컬 베네핏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FDA도 급하니까 일단 조건부 허가는 해주되 다음 임상시험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허가 취소를 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아두카누맙 임상시험은 임상 2상이 아니라 임상 3상이었네요. 게다가 2개였습니다. 이머지 임상과 인게이지 임상입니다. 임상시험 이름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죠. 알츠하이머가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들은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어디에 뒀더라? 손에 들고 있으면서 말이죠. 아니면 냉장고에 스마트폰을 넣어두던가요. 이런 경미한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결과는 어땠는가? 인게이지 임상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가 59% 감소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약물의 복용이 커질수록 말이죠. 그리고 이머지 임상에서는 61% 감소했습니다. 두 임상 모두 P밸류는 0.0001보다 작아서 통계적 유의성 또한 확보했습니다. 확실히 아두카누맙은 베타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단지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발병과 진짜 관련이 있느냐의 논란이 있을 뿐인 거죠. 여기에서 플라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베타아밀로이드가 잘못 접히면서 서로 뭉쳐서 생긴 게 플라크입니다. 뇌에 먼지같이 이물질이 꼈는데 이게 잘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아두카누맙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그럼 피플바이오는 무슨 관련이 있어서 주가가 올랐느냐? 피플바이오가 바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적응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혹시 관련 업계에 좋은 훈풍이 불어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에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 영업이익이 전부 손실입니다. 재작년도에는 35억 원 마이너스고요. 작년에도 비슷하게 40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분기 만에 46억 원 마이너스를 냈네요. 1분기 만에 말이죠. 다른 진단키트 기업들은 1분기 만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배를 벌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물론 피플바이오는 코로나랑 전혀 관련이 없죠. 조기 진단 제품을 만들지만 피플바이오는 아쉽게도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로나 진단 제품을 만든 기업들은 실적이 10배 이상이 찍힌 반면 피플바이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늘었습니다. 피플바이오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항상 복습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매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기회는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령 피플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도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일봉상 단기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날에 갭상승하고 반응을 한번 보여주고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린 것이죠. 거래량은 약 8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장 초반에 피플바이오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마 장 초반에 피플바이오를 관찰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시원시원하게 양봉을 뽑아냈죠. 하지만 아마 장 초반에 잡으신 분들은 또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 피플바이오를 자신있게 잡으려면 어제 이런 공부를 다 끝내놓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냥 당일 가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 대충 서치해서 차트 호가창 보면서 단타만 쳐도 꽤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하다가는 한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재료도 알고 있어야 하죠.
거의 불변의 법칙인데요. 이렇게 1분 봉상, 장대 양봉이 3번 나왔습니다. 따라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세 번째 양봉이 나올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HTS에는 피플바이오가 떴을 겁니다. 조건식이든 다른 무엇이든 말이죠. 불변의 법칙, 음봉이 나왔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정말 따라붙게 생겼죠. 하지만 역시 여기에서는 따라붙으면 안됩니다. 거래량도 보면 전날에 비해 월등히 많이 거래가 되는데 분위기가 좋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면 바로 음봉 뜹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죠. 방금까지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이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물론 이내 조정을 거치고 다시 들어올리면서 정고점을 또 한 번 돌파하죠. 저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저기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붙어야 할까요? 역시 붙으면 음봉이 나옵니다. 주식이 이런 게 어렵죠. 사람은 리니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하는 거 보면 계속 상승할 것 같고 하락하는 거 보면 계속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피플바이오는 장 후반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중에는 매매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죠. 확대해서 보면 역시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위아래로 엄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특히 이 부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는데 버틸 투자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차트 다 깨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다시 받아서 거의 전고점까지 끌어올리죠. 장 후반에 혹시 피플바이오를 매매했다면 반대로 매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피플바이오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주가는 어떤 패턴일까요? 시초가 갭이 뜨고 윗꼬리 달고 음봉입니다. 역시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윗꼬리 달고 음봉입니다. 이날은 갭도 안 떴네요. 역시 음봉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조심해야겠죠. 이 차트들을 보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죠. 그냥 하루 장대 양봉 나오고 시세 끝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길 마련이죠. 그건 피플바이오 자체적인 재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상승한 이유는 피플바이오가 아니라 같은 적응증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아두카누맙이 FDA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져서 그랬던 것이죠. 이게 아두카누맙의 사진입니다. 인트라비너스 인퓨전 하네요.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회사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업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바로 세계 첫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키트로 허가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2021년 6월 7일에 아두카누맙이 FDA로부터 엑셀러레이트 어프로벌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받았고요. 임상시험의 이름은 이머지와 인게이지 임상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만드는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피플바이오는 2만원과 4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3만원이니까 가운데로 왔네요. 여기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궁금하죠? 저도 모릅니다. 주가를 보면 피플바이오는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한 번씩 장대 양봉을 쏴주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박스권 하단에서 한 번씩 가운데로 오려고 그러는가 장대 양봉으로 3만원 가까이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랬죠. 이번엔 높이가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